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신에게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텐데요. 교육부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서 특히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에 따라서 정원 감축이나 학제 개편 등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대입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꿈을 향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요즘 학생들, 고3 학생들을 보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좀 과장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바디랭귀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초심을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빨리 초심을 회복하셔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진학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월 모의평가 보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이신 이정형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지금 아침 해 뜨는 시간이 5시 15분쯤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교장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아침 6시에 등교를 해가지고 축구대회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아마 그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하면 잘 안 할 텐데 좋아하는 운동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찍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간 정도 좀 아직 더 안 지났는데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6월에 2번에 걸쳐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강동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일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6월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데요. 1부는 이대 부속고등학교 입시 전략실장이신 박권우 선생님께서 2016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또 2부는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입학 설명회가 또 있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중심이 아닌 학과 중심의 입학 설명회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대학 선택 기준, 이제는 학과다라는 주제로 한 이 설명회는요. 전국의 특성화학과 24개 학과의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 그리고 진학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특화된 교육 과정과 취업률, 장학금 등 각 학과에 대한 설명 및 입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전화는요. 02-2020-0657과 031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가 주최하는 토크스 형식의 신개념 설명회인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성화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참여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진학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의사나 교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3 때 물리2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서울대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데 불리할까요? 또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계속 의사라고 적었는데 고3 때 학과를 낮춰서 지원하면 합격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또는 교수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6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때, 준비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자세입니다. 자, 오늘 이정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3이라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고3 때 물리2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네. 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할 때 불리한지 또 생활기록부에 적힌 장래희망과 지원하려는 학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불리한지 또 마지막으로 저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저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의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29 등급, 평균 1.09 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말에 그 편입을 해가지고 1학기 성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학기의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모두 1등급을 받을 정도로 네. 매우 우수한 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도 한번 볼까요?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 국어 A형 100분이 89.87로 2등급이고요. 수학 B형 100분이 96.28로 1등급. 영어 100분이 98.02로 1등급이고요. 화학 1 100분이 81.96로 3등급, 생명과학 2 100분이 89.34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떨어졌고요. 네. 수학과 영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3월 학력평가 성적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까요? 예, 제 비교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 교내 인문학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었고요. 학급의 학습부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역시 인문학 심포지엄 그리고 영재학급의 논문도 발표했고요.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서 참가도 했고요. 그리고 학급 부회장이라든가 또 총학생회 지도부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과학 탐구 동아리를 꾸준하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1학년 때 137시간, 2학년 때 139시간에 그리고 수학 영재학급 100시간 정도의 방과후 학교에도 참여를 하는 등 굉장히 활기차게 참여를 했었고요. 수상내역을 좀 보게 되면 1학년 때 과학탐구 보고서 5위, 그리고 인문학 심포지엄 3위, 그리고 봉사상이라든가 영어 독후감 경시대회 역시 4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영어 경시대회 1등을 했었고요. 봉사상, 그리고 생명과학 경시대회도 2등을 했었고요. 인문학 심포지엄도 2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학 영재학급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1등을 받을 정도로 역시 수상 능력도 좋았었고요. 3학년 때도 수학 경시대회에서 3등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으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울산대 의예과 일반 전형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가톨릭대 의예과 논술 우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아주 목소리가 예. 좋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답변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번 그 우리 학생 같은 4월 학력평가 성적이 좀 그 국수영과 백분위로 따져보면 94.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응시했던 인원이 약 17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대략 석차를 따져보면 약 9,460등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성적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3월보다 좀 떨어졌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4월 성적 평가로 정시로 환산했을 때 예상해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뭐 의예과 지원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대학교 그리고 또 의예과 이런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이제 교과 성적과 함께 학력 평가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도 물론 희망하기 때문에 논술도 좀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의예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 성적과 같은 그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비교과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 한번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해 본 적 있나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에 쓰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1학년 1학기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없기 때문에 2학년까지의 활동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활동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그런 연계성들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에 따른 의미 그리고 변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충분하게 분량을 만들어낼 수 정도로 해주면 좋다라는 건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독서량이 약간 많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책을 읽었던 것이 7권이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는 전체가 했을 때가 8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책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수시가 3학년 1학기까지의 독서 내용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독서에 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독서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영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책을 읽기보다는 다양한 책을 읽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인격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호기심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아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잘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제가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로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다음 2순위로는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로는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 각 전형에 대한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좀 준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전 교과 성적이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1학년 1학기 말에 이게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고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점을 감안한다면 1학년 때 성적도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꾸준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도 충실하게 참여했다는 이런 다양한 이런 수상을 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시 접수 전까지 교내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한층 그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굉장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의예과거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가 아마 저는 잘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경쟁률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논술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저 의예과를 희망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거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합격을 상당히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차분하게 논술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논술 전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로 정시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정시전형 같은 경우 대학 입시의 흐름이 실은 이제 수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시도 한번 준비를 해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이 이제 쉽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B에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럼 한 문제 틀렸다는 얘기는 그 실수 하나 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좀 더 괜찮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 우리 학생에게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입니다.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특성과 그리고 도전 가능성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생명과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16명인데요. 작년에도 16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 4.4대 1에서 5.13대 1로 작년에 쫙 소폭 올라갔습니다. 지원 자격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교당 인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서류평가만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서류평가 부분은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일괄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학업 능력과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서 다단계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접을 좀 살펴볼게요. 면접 보게 되면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만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10분 정도로 실시를 하는데요. 준비하는 그 답변 준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면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부터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을 2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생명과학부를 지원했던 학생 중에 4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2명이 불합격했는데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1.1등급 1명 있었고 그리고 1.18등급이 1.8등급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불합격한 2명의 학생도 역시 학생의 성적도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학생부에서의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수시에서는 1명을 충원했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1학기 성적이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5월 달에 개편된 서울대 웹진 ROE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보시면 입학 전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울산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인데요. 의예과 20명이고요. 작년도도 역시 2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경쟁률이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90.46대 1에서 69.55대 1로 많이 좀 소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부가 이제 500점 해가지고 학생부 500점, 논술 500점 하는데 학생부 500점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1학년 20, 2학년 40, 아직 3학년 1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3학년이 40이나 들어가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영 교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화학 교과 전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술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수리 논술이 한 3문제에서 5문제 나오고 한 250점 발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학 논술입니다. 의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시간 한 150분 정도. 그리고 논술 시험 날짜가 11월 12일이 수능인데 수능 이후에
보는 거죠. 14일 날 수능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출제 의도가 아마 장차 의학자로서의 학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사고 방식이라든가 또는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잠재 능력이라든가 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이 논술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 평가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수능 최저가 더 세계 영역 1등급이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도 보게 되면 전년도 합격자 3명의 합격자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과 성적이 평균 1.2등급이에요. 우리 학생도 충분히 교과 성적 맞출 수가 있는데 네. 수능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역시 막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수능 충원을 보니까 수시에 충원 인원이 7명을 충원했는데 최종 후보 순위는 10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복을 합격된 학생들이 서울대라든가 또 연대로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학생부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논술 성적이 여기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에도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15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15명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174.4대 1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 경쟁률이 40.7대 1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울산대 의대와 똑같습니다. 학생부 50과 논술 50인데요. 학생부는 이제 석자 등급을 반영하고 교과 425점과 출석 점수 50점, 봉사 25점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 비율은 전학년 그냥 공통으로 100% 반영하고요. 교과는 국수, 영, 과학 교과 전체를 반영합니다. 논술은 역시 그 울산대처럼 수리논술과 그다음 보건의료 쪽이 나오는데요. 문항수는 좀 적습니다. 수리논술 2문제와 보건의료 쪽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높죠.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등급이 역시 3이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불합격자 120명의 제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2.59등급 정도 되는데 데이터가 논술 전형이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합격한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4명의 학생 교과 성적을 보니까 약 1.04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번호가 한 7번까지 충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우리 학생 같은 도전을 논술 정적에 좀 더 치중을 해서 한다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논술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점이 고3 때 물리2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서울대 공과대학에 지원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지, 그리고 장래의 희망을 계속 의사라고 적었는데 고3 때 학과를 낮춰서 지원하면 합격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예,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리2라는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특정한 대학이나 또는 전공에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해당 학과 교수님이 직접 그 물리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어떤 구술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정당한 이유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좀 약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물어봤던 부분이 이제 그 진로 희망을 물어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진로 희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그런 청소년 시기, 즉 질풍노도의 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데 언제든지 저는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을 의사라고 적었지만 수시 지원할 때 내가 의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뭐 다른 전공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학과 그리고 학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서 학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전공 적합성 등을 자기소개에서 잘 풀어내면 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희망대학도 좀 살펴봤지만요. 추천 전형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추천 전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제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집 인원이 14명인데요. 작년도도 14명이었고요. 2년간 경쟁률 27.23대 1에서 17.36대 1이고 서울대학교 지역규정처럼 이것도 역시 추천을 받게 되면 경쟁률이 그렇게 썩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재수생까지 잘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학생 위주로 많이 지원하는데 어쨌든 자격은 재수생까지입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즉 계열별로 2명씩 지원이 받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 서류평가를 100으로 해서 3배수 내외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상정 70과 면접 30으로 하고요. 수능 최저가 울산대나 논술 전형보다는 좀 낮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입니다. 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서류평가는 학생부 교과 80 그리고 서류평가 종합평가 20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으로 하고 반영 교과는 국수형 과학 교과를 전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을 보게 되면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역시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하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좀 약간 특징입니다. 이게 서류 평가가 아니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도 주고 제시문을 가지고 충분히 면접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합격자 한 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제가 보니까 1.09등급이에요. 상당히 역시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능 평균도 1.25등급 역시 높습니다. 근데 불합격자 된 21명의 제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역시 많이 높은 편이죠. 1.38등급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충원율은 92%인데 이건 학교장 추천자는 전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예과만 보게 되면 1차 충원이 3명이었고 2차 충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네. 추천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1단계 네. 합격자 발표가 수능 전에 이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를 합격하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일이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내가 워낙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1단계 통과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거 많이 풀렸나요? 네, 네, 우리 학생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나 교수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 수능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가능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독서 활동 등을 보완해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합니다.